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RCB에서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구글에서 발표한 Reformer the Efficient Transformer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0의 오럴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이고 아카이브에는 올해 1월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LSH 어텐션이랑 리버시브 레이어를 통해서 메모리와 연산량 측면에서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한 블로그 글을 소개해드리고 기존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LSH, 리버시브 레이어, 그리고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페이퍼에서도 먼저 인트로덕션에 이 블로그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나온 지는 꽤 됐고 저는 이 논문 읽으면서 처음 읽은 블로그인데 되게 공감이 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요새 NLP의 트렌드를 약간 저격하는 듯한 그런 블로그 글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보았고 이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랑도 비슷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새 NLP 리더보드는 거의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로 가득 차 있거든요. 뭐 버트 기반이라던가 그 위에 나오는 뭐 로버타나 알버트 기반 모델들로 지금 거의 다 꽉 차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발표했었던 엑셀넷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32빌리언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이거를 이제 그 AWS에서 산다고 계산했을 때는 $25,000 정도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는데 $25,000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캐글에도 이렇게 뭐 NLP 관련 모델이 나오면은 저희가 뭔가 엑셀넷이나 버트 같은 거를 from the scratch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심지어 연구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거의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만 이런 모델을 학습하고 튜닝하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블로그에서 저격을 한 건데요. 그래서 리더보드가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버트 때문인데 버트 이전에는 그냥 어떠한 예를 들어서 스쿼드라는 거에 대해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스쿼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였는데 버트 이후로 이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을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난다라는 걸 이제 버트가 증명했고 그 이후로 이제 새로운 논문이 나올 때마다 물론 구조도 좀 노벨티가 있는 구조도 제안을 했었겠지만 모델 사이즈 키우고 데이터 엄청 키우고 이러는 게 되게 당연시 되는 거였고요. 제가 저번에 발표한 T5라는 모델도 스쿼드에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임프리컬 스터디를 해본 결과 거기서 낸 결론도 결국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결과를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보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계속 크롤링을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위한 스탠더드 코퍼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NLP 리더보드도 모델의 퍼포먼스만을 가지고 이제 성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양의 리소스가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새로운 스코어를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블로그에서 저격한 내용입니다. 뭐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엑셀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2개의 TPU 칩에서 이제 60시간 정도 돌려야지만 이제 학습이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뭐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이랑 우연치 않게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트랜스포머 엑셀이나 엑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분 모델로 트랜스포머 엑셀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도 기존의 트랜스포머 가지고 있던 이제 컨텍스트 길이의 제한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가 약 512개 정도의 인풋 토큰 수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좀 더 긴 길이의 토큰 인풋 시퀀스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안된 게 트랜스포머 엑셀이고, 그래서 뭐 엑셀에서 트랜스포머 엑셀에는 이런 512개에다가 K배 정도의 컨텍스트를 더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뭐랄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뭐 512개 몇 배라고 해봤자 뭐 2000개, 4000개 정도니까 더 많은 양의 컨텍스트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도 트랜스포머 모델로 보려고 한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걸 해결하려고 뭐 패러럴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져와서 되게 GPU를 연결을 해서 혹은 TPU를 많이 연결을 해서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는 효과를 내긴 했었지만,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인더스트리얼 컴퍼니 뭐 구글 말고는 아무도 못한다, 이런 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냥 쉽게 말해서 트랜스포머 구조에다가 메모리나 연산량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조를 제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다른 구조 자체를 제안한 거긴 한데,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성능이나 이런 게 버트나 이런 거랑 비교한다기보다는 이 모델 자체는 트랜스포머를 개선한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LSH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존 트랜스포머의 메모리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게 이제 Scaled Up Attention인데요. 그 쿼리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쿼리와 키를 가지고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 쿼리와 키로 해당하는 이 부분이 대부분의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쿼리 키에다가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사이즈를 나타내면 배치 사이즈에다가 이제 시퀀스 랭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랭스가 L이라고 했을 때 이제 L 제곱에 비례하는 그 매트릭스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버트 512개 정도는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몇천 개, 몇만 개까지 토큰 수로 늘어날 때는 거기에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가 못한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이 논문에서 계속 소개하는 랭트가 이제 64,000개인데요. 64,000개의 인풋 랭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배치 사이즈가 1이라고 하더라도 메모리를 16기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치 사이즈 1이고 64,000개의 인풋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만으로 16기가 쓰니까 더 큰 모델을 학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트랜스포머의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도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K개의 병렬적으로 다른 어텐션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KB가 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게, 여기서 QKT가 전체 쿼리, 전체 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value를 이제 weighted average로 어텐션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뭐랄까 한 번에 되긴 하지만, 이게 메모리 쪽으로 되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각각의 스몰 Q에 대해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연산 속도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매트릭스를 가지는 것보다는 되게 적게 메모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 트랜스포머로 이걸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스몰 Q에 대해서 어텐션을 계산해서 이를 바탕으로 웨이티드 에버리지하는 메모리 에피시언트 어텐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H 어텐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배웠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되게 생각보다 내용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되게 고차원 벡터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거 쓸 수가 있나? 잠시만요.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차원 벡터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몇천 개의 뭐 256차원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nearest neighbor를 구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때 256차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야지만 각각에 대한 nearest neighbor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5,000개라고 하면 5,000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512차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몇 개만 샘플링 해가지고 각각의 샘플링한 애들끼리만 비교하는 게 이제 RSH 어텐션인데요. 이거는 너무 설명 직관적이 않으니까 이걸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하이퍼플레인으로 하나 선을 긋고 이 하이퍼플레인의 위에 있으면 1, 아래에 있으면 0 이렇게 하나의 그 플레인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를 나누고요.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하이퍼플레인을 긋고 이를 바탕으로 0, 1을 또 나누고 얘를 바탕으로 또 0, 1을 나누면 이 세 개의 하이퍼플레인을 가지고 8개의 공간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 8개의 공간에 각각의 벡터를 매핑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공간에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의 하이퍼플레인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황색 세 개가 좀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높은 확률로 유사한 위치에 있는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사한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들끼리만 이제 그 시뮬러리티를 뭐 코사인 시뮬러리티든 자카드 시뮬러리티든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얘네끼리만 가지고 nearest neighbor를 계산하는 게 이제 RSH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기존의 뭐 nearest neighbor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되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면서도 꽤 높은 확률의 정확도를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드 더트 이 부분에서 왜 이게 쓰이냐면 이게 스케일드 더트 프로덕트 어텐션이 결국에 소프트맥스 값을 태운 것이거든요. 근데 소프트맥스라는 값 자체가 되게 큰 값에만 도미네이트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다들 높은 시뮬러티를 가진 단어들에만 어텐드를 하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게 된다면 각각의 토큰이 어떠한 다른 토큰들에 어텐드를 할 텐데 이 어텐드를 한다는 기준이 되게 유사도가 높은 애들끼리만 어텐드를 하고 사실 대부분의 토큰들은 어텐드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맥스를 태운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런 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RSH를 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이제 증명을 한 거고요. 이거를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뭐 하이퍼플레인이 됐든 뭐 샘플링이 됐든 시퀀스 오브 쿼리스 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을 이제 LSH 버켓팅을 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있는 벡터들을 유사한 벡터끼리 모읍니다. 이게 뭐 물론 유사한 벡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유사한 벡터 그 같은 뭐 공간에 있는 벡터끼리 모으게 돼서 하나의 버켓을 생성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LSH 버켓팅의 원리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 모든 벡터를 모르니까 각각의 버켓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공간을 나눴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벡터가 하나의 공간으로 매핑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러한 벡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파란색 부분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벡터가 다 파란색 부분으로 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LSH 버켓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
이 L의 제곱에 비례하던 거를 이제 각각의 버켓에 비례하게끔 나눠준 건데, 이제 그거를 이 러지스트 버켓의 길이가 만약에 전체 길이랑 똑같아진다면은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풀 어텐션이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버켓팅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청킹을 따로 하게 됩니다. 청킹은 뭐냐면 그냥 픽스 사이즈 랭스로 줄이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16개의 벡터가 있고 각각의 버켓을 총 4개의 버켓으로 하게 됐는데, 그냥 이거를 각각 4개씩 그냥 임의로 고정된 길이로 청크를 자르게 된 거죠. 청크를 자르게 된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벡터의 similarity 크게 두 가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벡터의 어텐션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청크에 있고 같은 버켓에 있거나, 그러니까 기준이 일단 같은 청크에 있고 같은 버켓에 있거나 있는 애들은 다 어텐드를 하고요. 그리고 인접한 청크에 있고 같은 버켓,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버켓은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파란색 애들 같은 지역에 있고 파란색 애들은 일단 다 어텐드를 하고요. 인접한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애들 중에서 파란색이 있으면 어텐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텐드를 안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버켓 내에는 그 파란색이 없으니까 어텐드를 안 하고, 인접한 버킷 중에서 이 옆 버킷에 이제 파란색 애들이 많으니까 이 모든 애들한테 다 어텐드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LSH 어텐션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한 방법이 이제 리버시블 레이어라는 건데요. 이거는 2017년도에 나온 레브넷이라고, 기존에 레지듀얼 넷 레즈넷에다가 이제 리버시블 레이어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된 구조고요. 이 리버시블 레이어의 성능은 그냥 이 논문 제목만 읽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논문 제목이 이제 Reversible Residual Network Backpropagation Without Storing Activ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각각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저장하는 이유가 결국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그 액티베이션 아웃풋 값들을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을 다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엄청나게 메모리가 많이 들고, 특히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델 디멘션이 뭐 4096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디폴트 사이즈가 4096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도 되게 많아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레브넷에서 처음 제안된 리버시블 레이어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즉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기존의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아웃풋 값을 가지고 인풋 값을 다시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레지듀얼 레이어가 x, y가 있고 y는 x 플러스 fx라는 게 기존 구조라고 했을 때, 리버시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 x2가 y1 플러스 x1 플러스 fx2가 있고, y2는 x2 플러스 gy1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게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왼쪽 그림에서 A를 보시면 될 텐데, 기존의 A가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이라면 레브넷은 이제 B와 C를 계산한 건데요. 이게 X, Y, Z로 가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X, Y, Z를 하나 만들고 또 X2, Y2, Z2를 또 만든 다음에 X1에서 Y2로 가는 오퍼레이션을 따로 계산을 하고, Y2에서 Z1으로 가는 오퍼레이션을 따로 계산을 하고 있다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C처럼 Z2에서 Y1으로 가는 걸 계산을 하고 Y1에서 다시 X2로 가는 구조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역으로 프로파게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특히 트랜스폼에서 사용되는 모든 함수들이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용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LSH 언테이션과 리버시블 레이어를 적용한 게 이제 이 논문의 전부인데 이거를 쓰니까 이제 결국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메모리 컴플렉시티랑 타임 컴플렉시티를 어떻게든 뭐 줄이자. 특히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좀 줄이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주안점이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스케일드 더 프로덕트가 이제 기존 어텐션 is all you need라는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메모리 에피션트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트랜스포머에다가 속도를 조금 아니면 연산량을 조금 더 하더라도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줄인 거고 거기다 이제 LSH 어텐션을 한 게 이 논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L 스퀘어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L 스퀘어가 있고 각각의 L 스퀘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4L 나누기 NC가 뭐냐면은 그 제가 아까 말한 버켓의 청크의 길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이 청크의 각각의 길이, 뭐 여기서는 4가 되겠죠? 이거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기존에 L제곱에 비례하던 거를 기존에 그 청크의 길이에 비례하게끔 바꿔준 게 이 컴플렉시티의 가장 큰 차이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512였다라고 한다면 4로 나누면은 뭐 네, 그렇게 128로 나누는 네,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이제 RSH 어텐션을 통해서 컴플렉시티가 줄어든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자체가 성능이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결국 LSH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를 다 계산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어텐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풀 어텐션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트레인하고 보면은 이게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해시의 수거든요. 뭐 4든 8이든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의 개수인데 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풀 어텐션이랑 유사하게 되는데 이 풀 어텐션을 사용한 거랑 거의 유사한 100%, 99.9%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험 결과는 제가 아까 이걸 통해서 그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왜 안 됐었냐면 랭귀지 모델과 유사하게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랭귀지 모델이랑 유사한 세팅이라 본다면 앞에 있는 모든 픽셀들을 인풋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 픽셀들을 각각을 다 제너레이션하는 다소 무식한 방식으로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풋 컨텍스트가 최대한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껏해야 512개 정도 됐었는데 이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000개 정도까지의 인풋 시퀀스도 다 싱글 GPU에서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했는데 위와 같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지금 이미지 모델이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풋 시퀀스를 무지막지하게 길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비교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랑 비교를 했는데 블루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최대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인데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이제 인위키8이라고 위키피디아로 이루어진 그냥 tek스트 코퍼스인데요. 이 텍스트 코퍼스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LSH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 해시가 크면 클수록 더 풀 어텐션이 유사하다
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시 수가 늘어날수록 물론 처음에 좀 속도는 오래 걸리지만 이게 오른쪽 그림에 잠시만요. 이 오른쪽 그림의 X축이 이제 시퀀스 랭크를 배치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배치로 했을 때 시퀀스 길이를 1024 정도로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 토큰 수를 유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토큰 수는 32,768개로 고정을 하되 맨 왼쪽은 배치 사이즈는 좀 키우고 인풋 시퀀스 랭크를 좀 줄이고 점점 이제 인풋 시퀀스 랭크를 늘리면서 배치 사이즈는 줄이는 구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1인 대신에 인풋 시퀀스 랭크가 32,000개 정도나 되는데 또 그 각각의 스텝별로 걸리는 시간이 유사해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 풀 어텐션은 그 인풋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같은 토크스를 처리하더라도 점점 인풋 시퀀스 하나하나의 샘플의 인풋 시퀀스 길이가 늘어날수록 되게 비효율적인 걸 보여줬는데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큰 수가 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꽤 비슷한 연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LSH 어텐션은 풀 어텐션의 어프록시메이트 값이기 때문에 풀 어텐션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해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의 유사한 진짜 뭐 바꿨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법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특히 라지 리포머 모델 이 부분이 그냥 딱 극단적으로 좋은 예시를 보여준 것 같아요. 20개의 레이어의 큰 리포머가 위키피디아나 이미지넷 64에 학습을 하더라도 하나의 코어의 메모리에 학습이 된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이 해결하고자 한 그리고 이 논문의 성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딱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뭐 논문에서의 컨클루션 부분은 거의 그대로 사용한 건데 리포머는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모델링 성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되게 긴 길이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은 메모리만으로도 긴 길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의 길이 인풋 시퀀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의 성능은 워낙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엄청나게 긴 길이의 포캐스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뮤직 제너레이션이나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심지어는 비디오 제너레이션까지 되게 긴 컨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안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가장 유명한 모델이 버트인데 리포머를 구현을 했으면 그걸로 똑같이 버트를 학습을 시켜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리포머가 버트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주나 뭐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나 이런 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건 좀 아쉬웠고 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트랜스포머 엑셀을 설명할 때처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워낙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는 어텐션을 잘 계산하니까 긴 길이에 대해서 어텐션을 잘 계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